추석 연휴 사이에 모든 시선은 뉴욕에 쏠려 있었습니다. 왜냐?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기 때문이죠.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전 남북 정상회담에 임했던 문재인 대통령으로 인해 다시금 북미 정상회담에 기대감이 상승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의 꺼진 불씨를 다시 살렸다는 평가입니다. 네, 두 정상은 북미 정상회담의 일정과 종전선언, 또 비핵화 과정까지 논의하기도 했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도 좋은 반응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아주대 통일연구소의 정대진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동안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히 여쭤볼게요. 네, 한반도 운전자론을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자처를 하셨죠. 그 운전자 네. 역할을 지금 매우 잘 하고 있다고 평가가 되고요. 그 운전자 역할을 10분 잘 발휘했던 성과가 있었던 정상회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미 관계의 교착으로 인해서 한반도라고 하는 자동차가 한동안에 이제 교착 국면에서 막다른 골목에 접어들고 있었는데 네. 그 차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단 핸들을 돌려서 새로운 골목으로 좀 빼냈고 그 새로운 길목으로 나아가는 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태우고 지금 이제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그런 정상회담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뭐 주로 비핵화 이슈가 많이 정상회담 주변 이슈로 주변 정상회담을 둘러싼 이슈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한미 FTA 개정안 서명도 이번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이 통상에서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점도 안보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상반기에 통상과 안보 문제를 분리 대응하라, 의연하게 대처하라라고 하는 취지의 언급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통상 문제에 있어서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덜어냄으로써 통상 문제와 안보 문제가 함께 병행 발전할 수 있는 본궤도에 올려놓은 성과가 있었던 정상회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이후에 또 다른 메시지, 직접 전달할 메시지가 있다라고 밝히고 바로 이제 뉴욕으로 향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는데 여기서 그럼 미국이 원하는 부분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잘 전달했다 이렇게 보여지십니까?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을 우리는 조금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는 지난번 9월 평양 공동선언이 나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하기로는 우리 남측 입장에서 보면 한 95점 정도 되는 회담 그리고 미 측 조야 워싱턴에서 보면 75점 트럼프 대통령이 봐서는 90점 정도 되는 합의 내용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그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받을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조야,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아직도 이제 북한에 대한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죠. 그것을 얼마만큼 만족시켜줄 수 있을 만한 메시지가 전달됐는지는 베일에 쌓여 있으니까 지금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지금 9월 평양 공동선언에 나왔던 것도 여전히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우리는 아주 작은 조각을 보고 지금 판단을 좀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드러난 것으로만 보면 9월 평양 공동선언의 5조만 봐서는 미국이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불충분한 조치들인데 아직은 드러나지 않은 메시지들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고 어떻게 정책 추진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숨겨진 이제 내용들이 무엇인지 좀 퍼즐을 맞춰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문 대통령이 이번 뉴욕 방문하는 자리에서 뭐 트럼프 대통령과도 만났지만 미 언론들과도 이제 인터뷰를 가지면서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게 아마도 종전선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조를 했죠. 필요성을 역설했고요. 이거는 아직까지 미국이 어떤 성에 차지 않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성에 차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미국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도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 선언이다. 그리고 종전선언을 했다 하더라도 북한이 뭐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뭐 도발을 계속한다면 종전선언을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다. 다시 개전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우리 쉽게 얘기를 하지만 미국에서는 또 나름대로의 부담이 있죠.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어떤 국제사회에 대해서 내놓는 약속인데 그 약속을 또 북한이 어떤 도발을 했다고 해가지고 뒤집은다면 그거 자체가 일단 또 뭐 미국이 또 약속을 뒤집었다, 뭐 북한이 얼마만큼 잘못했다라는 등등의 여러 가지 외교적 갈등들을 계속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부담을 질 수 있는 카드가 종전선언 카드이기 때문에 미국 조야에서도 여전히 부담을 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뭐 김정은 위원장도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문제와는 종전선언이 관계가 없다라고 해서 우리 측에 한미동맹이 부담을 덜어주는 이제 발언들을 했다고는 알려져 있긴 하지만 미국 측 입장에서는 여전히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카드가
해 주었다고 해서 뒤집을 수 없는 또 카드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기 네. 때문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김 전 위원장이 속임수를 쓰면은 미국 보복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라면서 이번에야말로 진정성 있게 믿어달라라고 언급을 했다고요. 이걸 이제 문 대통령이 전달했다라는 건데 핵 포기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관되게 이제 핵 포기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 몰라준다, 답답하다라고 하는 속내를 여러 번 그러니까요. 토로를 했었죠. 예. 간접적으로 많이 전달을 했는데 진정성 자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진정성이 무엇을 향한 진정성인가를 이제 잘 봐야 하는 것이죠.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국제사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은 뭐냐면은 핵 개발이라고 하는 불법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런저런 보상을 해주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거든요. 이 불법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서 그럼 그 후에 나올 수 있는 결과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과 국제사회가 납득할 만한 어떤 설득을 내놓아야 하는데 핵 포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든다는 그 대취지는 좋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 정권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비핵화 과정에서 앞으로 계속 나올 문제들이 뭐냐면은 비핵화 과정 이후에 북미 관계 개선 얘기가 나오면은 빠질 수 없는 문제가 이제 그 핵무기뿐만 아니라 대량 살상 무기 문제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 등등이 계속 앞으로 암초와 같이 남아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런 암초들을 걷어내고 김정은 체제를 인정하고 김정은 체제가 정상 국가화할 수 있도록 미국이 과연 도와주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의 가치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많이 의구심을 좀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구심을 좀 해소할 정도로 북한이 정상 국가화 그리고 뭐 인권 문제와 생화학 무기 등등 여러 가지 대량 살상 무기 등등을 포함해서 국제사회 정상적인 일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의지들을 여러 가지 구체적인 조치들을 통해서 보여줘야 하는 것이 앞으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남은 아주 큰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제 미리 이제 예측해서 따져봐야 될 부분이 이제 합의문에 나와 있지 않은 메시지가 무엇이냐. 네, 맞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만 본다면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공개 메시지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대단한 찬사를 했습니다. 대단한 진전이 있었고 큰 열정, 용기에 감사하다. 네.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나온 말들만 본다면 당장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도 이상할 게 없어서요. 예.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이제 스타일이죠. 이게 네.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기대 수준을 굉장히 올려놨습니다. 상반기에 만약 4월, 5월 달에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을 6월 달에 한 번 하면은 거의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처럼 기대 수준을 많이 올려놨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이제 어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공식화하는 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은 지금 좀 반대하고 만류를 했다는 게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네. 아마 주변 참모들 그리고 워싱턴의 엘리트들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인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강한 의지를 가지고 비핵화를 이뤄내겠다. 뭐냐면 전임자들이 못한 일을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집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집착이 좀 냉정한 이제 정책 감각과 정책 분석의 결합이 되면은 엄청난 이제 파급 효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이제 정책적 의지가 워싱턴 일각의 의구심을 좀 잠재울 수 있는 북한의 어떤 추가적인 조치들과 좀 맞물리면서 좀 더 시너지를 내고 앞으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승화될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네. 그런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북미 정상회담이 양측 간의 협의가 마무리됐다라면서 구체적인 정황까지도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좀 긍정적인 부분이 그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긍정적인 부분은 있죠. 근데 이제 비핵화 합의라고 하는 것이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일반 그 워싱턴의 시각과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을 조금은 이제 분리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비핵화 합의라고 하는 게 과학적 기술적 합의로 모든 핵시설, 핵물질, 핵과학자를 제로 베이스로 만드는 비핵화 합의는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 정치적 합의로 어느 정도 수준을 비핵화를 합의할 것인가가 이제 문제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낮은 수준의 비핵화 합의도 용해줄 의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용의가 좀 있는 것 같고 그에 비해서 미국 워싱턴 일각에서는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것. 평소에 얘기하던 거의 이제 북한이 불가역적으로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밀어붙이겠다는 게 미국 워싱턴 일각의 시각인 것 같은데 그 접점을 찾아 나가는 데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도 만났지만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도 나섰습니다. 한반도 평화, 전쟁 종식, 종전선언이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기조연설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기조연설에서 굉장히 큰 그림을 보여준 좋은 연설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외에도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유엔 무대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천명을 하셨거든요. 그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제 나왔던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얘기를 이제 국제 무대에서 공식화한 것인데 이게 지금 비핵화 과정에 덮여서 당장 이제 비핵화를 하고 평화 체제를 만들어 나가자, 안전 보장을 해주고 뭐 북한은 추가 조치를 뭐 할 것이냐, 신고 리스트를 낼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그런 그 거래의 순간에서는 지금 되게 보이지 않는 국면인데 앞으로 이 과정들을 지나고 나면은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넘어서 동아시아 경제 번영과 발전 그리고 세계 평화의 이제 기축이 될 만한 지역이 동아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언급을 한 좀 뭐 나중에 이제 역사에서 좀 기록이 될 수 있는 뭐 이제 포인트가 될 만한 연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은 어떨까요? 29일쯤이면 이제 기조 연설을 할 것 같은데 비핵화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할까요? 사실 작년에는 좀 분위기가 좋지 않았었거든요. 예, 작년에는 기억하시는 대로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않고 말폭탄을 주고 받았죠. 뭐 트럼프 대통령은 로켓맨이라고 김정은 위원장은 직접 비난을 하고 그리고 북한에서는 세익스피어 시대의 고어까지 인용하면서 뭐 미치광이 늑다리라고 하는 얘기를 뿜어대고 또 리용호 외무상도 작년 뉴욕에서는 태평양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거의 막말들을 말폭탄들을 주고받았는데 올해는 그런 말폭탄을 주고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굉장히 긍정적인 청신호를 보내주었고 그에 화답하는 메시지로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북한의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하는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네. 자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 현재로서 뭐 언제 열릴지 알 수는 없지만 곧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다시 방문한다고 하고요. 연내 종전선언 뭐 여러 가지 그림들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 한반도 정세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지금 공식화가 되었죠. 공식화되었고 이제 연내에 개최되느냐 뭐 혹자들은 뭐 10월 말 개최까지도 한동안 막 기대감에 부풀어서 이야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미국의 이제 정치 일정 사정을 아시겠지만 11월 6일 중간 선거라고 하는 거 그리고 미국의 국내 사정이 굉장히 뭐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사정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부담감을 뭐 가지고 특별히 뭐 비핵화에 대해서 엄청난 성과가 있기 전까지는 약속이 되기 전까지는 뭐 10월 말 개최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려워 보이는 것이고요. 11월 이후에 중간 선거 이후에 연내 이제 개최되느냐가 아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북미 정상 10월 달에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해서 거기서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을 하고 거기서 이제 북한의 이제 추가 조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좀 로드맵이 좀 나오면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북미 정상회담이 앞으로 연내에 가능하고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내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 뭐 지난 9월 평양 공동선언은 남북한 간의 뭐 사실상 종전선언이라고 하는데 이제 남북미를 포함한 종전선언 같은 것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시 시동을 건 북한 비핵화 협상 올해 한반도 정세가 숨가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아주대 통일연구소 정대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